여기 110년 만에 무릎 꿇은 일본인들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2005년 5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무덤을 찾아온 일본인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사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조선 제26대왕 고종과 함께 잠들어 있는 명성황후의 홍릉이었고, 이곳을 찾아온 이들은 1895년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인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 구니토모 시게아키의 손자 가와노 다스미와 시해에 직접 가담한 이에이리 가가치의 손자 며느리 이에이리 케이코를 비롯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 10명이 을미사변 이후 110년 만에 무덤을 찾아와 조상들을 대신해서 사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증거이자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알려진 명성황후의 향낭을 똑같이 복원해 사죄의 의미로 전달합니다. 이후에도 일본 사회에 을미사변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던 가와노 다스미는 배를 이어 참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2012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여기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 평생 그를 기리며 살아간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바도시치. 미순 형무소의 교도관이었던 그는 1909년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안중근을 전담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강인하고 투철했던 애국정신과 겸손하고 고귀했던 인품을 가진 안중근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안중근 역시 그를 친구로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뜨거운 우정을 나누게 되죠. 지바도시치는 안중근이 급형을 받고 수감된 현실을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안중근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유목을 써 그에게 선물합니다. 이후 안중근의 순국을 지켜본 지바도시치는 매년 안중근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이 제사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죠. 현재 지바도시치의 유해가 안장된 일본 다이린지에는 안중근의 현창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그의 후손들 역시 지바도시치의 유지를 받들어 안중근을 인생의 멘토로 삼으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안중근을 기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의 독립을 최소 10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평가받는 역대급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타구치 레냐. 일본의 장성급 장군이었던 그는 멍청한 군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연대장이던 때 자신에게는 공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보고도 없이 중국을 향한 총공격 명령을 내려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태평양 전쟁 때는 영국군을 상대로 보급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작전을 진행시켜 일본군 8만 명을 증발시켜버립니다. 인팔작전이라고 불렸던 이 전투의 패배는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꿨고, 결국 일본이 패망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패망 후 전범재판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정도였고, 당시 일본에서는 그를 그 어떤 인물도 단신으로 일본 제국에 이 정도 피해를 입히진 못했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무타구치 레냐는 대한민국에서 어둠의 독립운동가 또는 한국 광복군에서 심은 스파이 등으로 불리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3대 오물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죄비까지 세운 일본인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충북 천안시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는 망향의 동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수많은 위령비들 중 유일하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 비석의 이름은 바로 일본인 사죄비입니다.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은 요시다 세이지,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강제동원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1982년 아사히 신문을 통해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에서 약 5천여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양심 고백했고, 1년 뒤인 1983년 약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으며 사죄비까지 세워 자신의 죄를 참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로 인해 아사히 신문과 요시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공격은 요시다가 사망한 이후까지도 계속되었죠. 결국 2014년 요시다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는 조선인들을 강제 연행한 적 없다고 발표했고, 아사히 신문 역시 30년 전 그의 인터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해당 기사를 철회합니다. 여기 조선인 300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일본 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카와 스네키치. 1923년 일본에서 간토대 지진이 일어나자 불안감에 휩싸인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 소문은 조선인을 향한 무차별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요코하마 스루미의 경찰서장이었던 오카와는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인들을 경찰서에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이 반발하자 직접 우물을 마셔보이며 독은 없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곧 천여 명의 자경단이 스루미 경찰서에 몰려와 조선인들을 내놓으라며 그를 압박합니다. 이때 오카와 서장은 광기 어린 자경단들을 향해 만약 이곳에 조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일본에 해를 가한다면 할복하겠다 라고 말하며 자경단을 설득한 뒤 돌려보냅니다. 그가 이렇게 구한 조선인은 약 300명에 이르렀죠. 오카와 서장에게 보호를 받았던 조선인들은 이후 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스루미 지역의 재해복구 작업에 자진 참여합니다. 현재 요코하마 도젠지에는 그를 기리는 감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대한이 독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역대급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기야마 하지메.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의 3대 오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둠의 독립운동가 3명 중 1명으로 불리는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육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였습니다. 스기야마가 어둠의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히로히토 천황에게 진주만을 공습하면 미국은 태평양 제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며 딱 3개월이면 미국은 정리될 것입니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전쟁을 설득했고 결국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덕분에 조선은 약 35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스기야마 하지메는 대한민국에서 어둠의 독립운동가로 불리게 되었고 패장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일본 극우 세력조차 그에게만큼은 쌍욕을 날린다고 합니다. 여기 위안부에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한 일본 폐역 군인의 충격적인 실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朝鮮の方の慰安婦をトラックで連れてきました。4、5人は親方がそこに連れて行かれて、あと全部建小屋みたいなのね、即席ですよ。要するにアンペラを下げて、もうこうやって見たら全部見えるんですよ。そこに毛布を1枚か2枚ついて、で女の方がその中に入るでしょ。それからもう並んで次から次とあれするわけです。性行為をやったもんです。人間じゃないですね。あれはもうもうなんつうのかな、和牛っていうのか動物っていうのかな、そういう性行為ですね。 여기 일본인 최초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다스지. 1880년 일본 미야기현에서 태어나 22살의 나이에 검사가 될 정도로 수재였던 그는 어릴 적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집니다. 이후 검사직을 그만두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일본의 농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하던 중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자 이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며 대한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28 독립선언을 이끈 최팔룡, 영화 밀정의 실존인물인 김시영과 황호,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김지섭, 영화로도 유명한 독립투사 박열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투옥되거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고초까지 겪게 됩니다. 자국의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조선의 독립에 헌신하다 72세의 나이로 별세한 후세다스지는 일본인 최초로 건국훈장 수훈자가 되며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어둠의 독립운동가라 불리는 역대급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나가 교지.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둠의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3명의 일본 군인들 중 가장 무능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질 능력이었죠. 그는 신이 내린 줄타기 그리고 군부 인사들과 재벌들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며 무려 육군 차관까지 승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군사적 역량이 사실상 거의 패급 수준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나가가 차관이 된 이후 카미가제 작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본 항공군 전력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렸고 이것은 결국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도미나가는 전쟁이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지자 수송기에 술과 기생을 잔뜩 실어 후방으로 도망쳐버리기까지 했고 결국 일본의 그 어떤 병사들도 그에게 격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도미나가 교지는 일본에서는 3대 오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둠의 독립운동가 또는 광복군 스파이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 조선인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홍콩, 대만, 중국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 서서히 죽어가던 중 이름 모를 조선인이 나타나 그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을 구해준 조선인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죠. 곧바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조선으로 들어온 소다 가이치는 3.1운동으로 수감된 조선인들의 석방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선인들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갔고 그가 54세가 되던 해에는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장으로 부임해 1000명 이상의 조선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항일 교육을 시켰다며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광복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소다 가이치는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하고 한국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고아들을 돌보며 생활하다 94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여기 일본인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목숨 바친 대한민국 영웅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네코 후미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조선에 살던 고모의 집에서도 학대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녀는 당시 3.1운동을 목격하면서 조선인들의 독립의지에 깊게 동감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주경야독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 독립투사 박열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발행한 기관지를 통해 일본의 탄압 정책을 비판했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일왕을 암살하고자 의열단과 연계해 폭탄 반입까지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보호검속 명목으로 연행된 그녀는 폭탄 반입 및 일왕 암살 계획이 발각되면서 대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며칠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복역 중인 형무소에서 의문사하며 2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박열의 형이 그녀의 유해를 인수해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안장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추서받아 후세 다스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인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잊혀진 영웅들이 세상에 공개됩니다.